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어스입니다. 수방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방직 준비생입니다. 현재 수방직 시험이 연기된 후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메일을 보냅니다. 2월 말부터 계속 동영 모의고사를 돌리고 있었고 이번 주부터는 동영은 멈췄습니다. 국어 문법은 기본서를 보면서 하루는 기출, 하루는 하프 모의고사를 풀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서를 보면서 하루는 기출을 풀고 있고 하루는 하프 모의고사 풀고 있고요. 비문학은 1시간 두고서 10문제 정도 70에서 80초씩 두고 풀고 답을 맞춰보지 않고 천천히 정독하며 다시 한번 선지 걸러내면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좀 표시 좀 해볼게요. 문학은 제가 많이 약한 파트여서 인강 보면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영을 돌릴 때는 65에서 한 80 정도 나왔고요. 문법에서 3개 정도, 문학에서 3개 정도, 비문학은 가끔 1개씩 틀리는 정도입니다. 지금 국어는 지금 그래도 골고루 지금 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한국사는 80원으로 나오고 기출문제를 계속 해석하고 있고 하프 모의고사도 전범위를 풀고 있습니다. 영어는 60점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독해가 약해서 미라클 구문 독해 다시 회독하고 있고 지금 구문 독해 보고 있고요. 자이스토리로 매일 2문제씩 문제 푸는 양이 좀 너무 적은 것 같긴 한데 자, 2문제씩 문제 푸는 거에 집중보다는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려고 끊어가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따 조언 좀 드려야겠네요. 수방학과 수방관계법규는 자 기본서를 1회도 돌린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풀었었고 동영에서 점수가 50에서 60점 밖에 나오지 않아 시간이 생겨 압축 강의로 지금 빠르게 다시 돌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기출해도 많이 안 됐네요. 복습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 돌린 후 다시 회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순수 공부 시간 10시간 정도로 계획표를 짜서 9시부터 밤 12시 40분까지 하루는 수방학, 하루는 법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오전 시간이군요.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수방학과 수방관계 법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1시 반부터 2시까지 영단어 보고 있고 2시부터 5시 40분까지 문법 2시간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문학 1시간 문법 비문학과 문학에서 조금씩 공부 시간이 넘어갈 때가 있어 여유분으로 40분을 비워놓았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넘어가는 것도 제가 좀 조언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리라클 통문장 2시간 정도 그리고 자이스토리 40분 문법 매일 2문제 저녁 대신으로 하고 계시고요.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한국사 기출해독 그리고 하프 30분 정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 계획표 짜서 시험 해보았는데 한국사를 공부할 때가 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4과목 공부하기 쉽진 않죠. 그리고 하루는 영어까지만 하고 집에 갈 저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다시 짜보려고 하는데 꼭 하루에 4과목을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언 드릴 게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공부법을 아마 보지 않으셨던 소수분 같아요. 자, 한번 조언 한번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2월 말부터 계속 동영 모의고사 돌리고 있었고 이번 주부터 동영을 멈췄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조언을 드리면요. 보통 수험생들이 지금 소방시험이 물론 지금 5월 이후로 연기가 되었지만 보통 막판에 뭐 이런 동영 모의고사를 할게요. 동영 모의고사도 풀고 또 누군가는 막 기출 회독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막 마무리 막 강의를 듣거나 마무리 강의 듣다고 암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우선순위 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만약에 제가 자주 이제 설명하는 건데 A라는 과목이 혹시 기출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 그 과목은 일단 기출이 최우선입니다. 시험은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기출에서 이제 보통 포인트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은 일단 기출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이 중요해요. 대신에 기출을 볼 때는 일단은 보통 단원별 기출을 많이 풀기 때문에 단원별로 기출 출제 범위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맞는 문제도 틀린 문제든 그 안에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출제 포인트 본다고 했죠. 그래서 아는 것은 과감히 이제 선별할 건데,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삭제하고 이제 안 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삭제를 하고 안 본다고 했을 때 수험생들 위해서 이거 나중에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까먹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럼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아는 것만 지우는 거죠. 그러면은 확실하게 아는 게 사실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삭제해 주세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방직 수험생분들이 좀 신청해 보려면 너무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는 것을 계속 끝까지 보잖아요. 그럼 모르는 것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합격생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나가는 거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모르는 것 위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해석 때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을 한번 1회독하는데 45일이 걸렸다고 할게요. 이거는 각 과목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삭제를 해야지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하루,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기출을 적어도 시험을 가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여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나 또는 어설프게 아는 것, 이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표 표시를 해주시고 추후에 해독을 하면서 암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르는 게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건 별표 표시하시고 추후에 해독하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을 기본서좀 보세요. 보통 수험생들이 시행착오에 보면 기본서를 제대로 암기하고서 기출을 풀려고 해요.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기에는 기본서 양이 너무 많고, 우리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다 이해하고 기출을 들어가려면 못 나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잊지 말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2년 잡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1년 안에 합격할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모든 과목이 다 고득점이 나올 필요는 없고요. 모든 과목이 합격점만 넣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한 과목 한 과목 다 고득점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몇몇 과목이 밀리고 그 과목이 점수가 안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수험생들 보통 기본서를 딱 제대로 잡고서 기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사실 재시생분들은 아는 게 많아가지고 풀 수 있지만 초시생들은 사실 아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기본서 양이 너무 많아요. 강사분들은 저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서에다 많은 양을 놓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 암기 복습을 하려고 하면은 못 나가요. 진도를요. 기출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풀면 좋지만 초시생은 사실 못 풉니다. 그러면 기출은요,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족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인강을 빨리 듣고 강사가 설명하는 중요한 걸 필기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기출을 안 풀면은 문제 푸는 연습 도대체 어디서 합니까?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도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을 때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많은 게 없는 경우는 기출을 인강 듣고 그리고 필기하시고 그걸 암기하신 다음에 그 기출을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모의고사, 이런 동형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기출 해석할 때요, 수험생들이 삭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삭제를 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본다고 해요.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삭제를 안 하면은 계속 아는 것을 계속 보니까 정작 모르는 것을 잘 못 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독 때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45일, 30일, 15일, 7일, 1일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복습을 잘못하고 있는 게, 한 단원이 끝나면은 다음 단원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한 단어 끝나면 복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그 단어는 좀 최대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재시생분들은 그래도 공부한 게 많으니까 그런 복습이 도움이 되겠지만, 초시생분들은 사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습하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복습은 그게 아니라 일단 모든 단어 다 끝내세요. 인강을 다 듣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복습입니다. 즉 해독이 복습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삭제와 복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할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할게요. 한국사가 점수가 60점이에요. 60점. 그래서 한 달 동안 한국사를 80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둘 다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것 위주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해독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60점이에요. 근데 남은 한 달 동안에 한국사 기출을요 꼼꼼하게 한 번 보고 가는 게 시험장 가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아니면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는 게 점수는 더 잘 나올까요? 당연히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는 게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 이유는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거는 물론 이해는 잘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꼼꼼하게 한 번 보니까 볼 때는 좋은데 앞에 과정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많이 까먹어요. 근데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면은 물론 볼 때는 덜 꼼꼼하니까 잘 이해는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 다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즉 해독이 복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기본도 그렇고 기출 1회독 할 때는 복습을 하지 마세요. 일단 진도를 빨리 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출 해독을 하는 거죠. 그럼 기출 처음 1회독 할 때는 잘 이해는 안 되나 기출이 2회독, 3회독 하고 나서는 조금씩 누적 반복이 되니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 과목이 제대로 안 잡힌 과목은 일단은 모의고사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출 위주로 보세요. 왜냐면 기출을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 보잖아요. 그러면은 출제 포인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소방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집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단원별 문제집이요. 그러면 거기서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하나가 다 기출 포인트 봐가지고 OS의 개념을 접근하면요, 거기서 20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기출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B라는 과목은 혹시 기출을 충분히 잡았어요. 점수 잘 나와요. 그럼 그런 분들은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죠.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서 실전 연습도 하고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을 체크도 할 수 있죠. 참고로 수험생들이 좀 유의할 점이, 학원들의 동형 모의고사는 그렇게 질이 좋지는 않아요. 학원들은 일단 상수도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년간의 과정을 쭉 늘어놓고 점점 어려운 과정을 제시하면서 아직 부족하니까 계속 인강을 들어라, 이런 상수적인 면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사실 동형 모의고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동형 모의고사라는 거는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이 좋은 모의고사인데 대부분의 이제 모의고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형 모의고사는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는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점수 안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 합격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형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온다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실전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실전 연습은 다양한 연습이 있겠죠. 첫 번째, 시간 배분하는 연습.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20분 안에 푸는 연습, 영어는 30분 안에 푸는 연습, 한국사랑 나머지 수강 과목은 10분에서 15분 안에 푸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20문제가 이제 시험에 각 과목별로 20문제잖아요. 그 20문제 중에서 과연 시험에서 틀리라고 내는,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어렵게 되는 문제는 몇 문제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많아야 한두 문제입니다. 특히 소방 과목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는 9급에 비해서 양도 상당히 적고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틀리라고 내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거나 해설이 안 되면 일단 넘어가세요. 대신에 영어 같은 경우는 해설이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맥 도서 유추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어려운 문제 넘어가고 빨리 풀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과목 순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막 영어를 제일 앞에다 놓는 수험생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 영어가 자신 없어가지고 다른 과목 먼저 풀고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푸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풀면 문제가 뭐냐면요, 변수가 생겨요.
영어를 제일 앞에다 놓고 풀면 뭐가 문제냐면요. 만약에 수학 영어가 어렵게 나온다 할게요. 그럼 영어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뒤에 타과목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풀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영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이 앞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에서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마찬가지로 영어 푸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순서는요. 원래 순서대로 풀어주세요. 대신에 어떤 과목이든 한 과목 정도는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렵게 나오는 과목은 당황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뭐 하루는 막 모의고사 푸는데 막 집중력이 막 10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습할 때는 막 12번, 그 다음에 14번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는 연습하시고요. 또 틀린 문제도 분석을 해보면은 자신이 맞출 수 있는 게 틀린 거면 반성을 하시고 그거는 보완을 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맞추면 되고요. 만약 틀릴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하면 미리 빨리 틀리세요. 지금 안 틀리면 나중에 틀릴 거니까.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계속 꾸준히 풀면서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빨리빨리 체크하시고 보완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거의 다 C에서 피해요. 이제 C는 어떤 특정 과목이 기출의 인강을 보긴 했어요. 근데 좀 더 봐야 돼. 그럴 때는 기출을 계속 보시면서 계속 삭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영 모의고사를. 그리고 만약 마무리 과정을 붙어 학생들은 마무리 과정도 같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출, 모의고사, 마무리. 이 중에서 그나마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당연히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기출은 계속 해독하시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줄이셔야 합니다. 모르는 것 위주로. 시험장 하기 전에 마지막 날에 하루에 한 번 다 볼 수 있을 정도 줄이는 거예요. 동영 모의고사는 아까 말했죠. 그냥 실전 연습입니다. 많이 틀리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시험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C입니다. 근데 많은 소방직 수험생들이 어떤 시행착오가 하냐면요. D를 공부해요. D. 뭐냐면요. 학원에서 기출 수업을 그냥 듣고 그냥 학원을 믿고서 그냥 바로 동영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입니다. 왜? 학원에서 기출 인강들은 건 공부한 게 아니죠. 그냥 수업을 들은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해독을 해야지 그게 공부죠. 그래서 이거는 기출 범위에 나와도 틀립니다. 기출 제대로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또 기출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는 거는 아직 단원별로 암기가 안 되고 뜻하는데 동영 모의사 랜덤 문제 풀면요 섞여요. 그래서 최대한 C로 가야 합니다. 재시생들은 뭐 B까지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동영 모의사 돌리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는 과목별로 나눠보세요. 기출에 아직 많이 못 돌린 과목은 일단 기출 위주로 보세요. 그 기출을 어느 정도 돌린 과목은 기출과 동영 모의사 그 마무리 과정 같이 보면 되고요. 또 지금 마무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마무리 과정을 빨리 보시고 다시 기출을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국어 문법은 기본 수업 보면서 하루는 기출, 하루는 하프 모의고사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한 가지를 빠르게 하세요. 먼저 기출을 쭉 다 풀고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국어에서 문법에서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기출에서 문학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 같은 거 체크를 하셔야죠. 문학은 워낙 보여 많으니까 기출에 나왔던 문학 작품들 출제 포인트 같은 거 다 체크하셔야죠. 하프 모의고사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기출을 많이 못 봤으면 일단 기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하프든 동영이든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20문제지 10문제 시험이 아니에요. 하프보다는 동영이 낫습니다. 뭐 이선일 선생님 뭐 나치밥 모의고사나 이태경 선생님 모의고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풀면 되는 거죠. 자, 비문학은 1시간 두고서 10문제 정도 한 70에서 80초씩 두고 풀고 답 맞춰보지 않고 천천히 정독하며 답 맞춰보세요.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직접 읽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만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요 빨리빨리 풀고 암기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 체크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지 걸러내면서 이건 괜찮습니다. 모르는 거 위로 체크하는 거죠.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자, 문학은 제가 많이 약한 파트여서 인강 보고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학도 기출 작품 위주로 최대한 문학이 워낙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출 작품에 나온
출제 포인트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동영을 돌릴 때는 65에서 80 정도 나왔습니다. 동영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기출을 최우선 돌리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내에서 동영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문법에서 3개 정도, 문항에서 3개 정도, 비문항은 각각 1개씩 틀리는 정도입니다. 지금 많이 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충분히 잡고 그 다음에 동영으로 들어간다. 자, 한국사 문제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보기보다는요, 최소한의 범위로 그냥 조금씩이라도 매입했으면 좋겠어요. 최소의 범위로. 포기하면 그거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냥 누르면 익힌다는 생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는 85 정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한국사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기출문제를 해석하고 있고 하프 모의고사로 전 범위를 풀고 있습니다. 기출이 많이 충분히 돌리신 상태면은 뭐 하프든 동영 모의고사는 상관없습니다. 저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했죠. 뭐 동영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고 할게요. 그러면 영어 빼놓고 나머지 과목은 20문제 푸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럼 남는 시간을 기출 계속 해주시고요. 만약 뭐 필기노트 본 거 있다 그럼 필기노트 같이 보셔도 되고요. 저 중요한 거는 기출이다. 다행인 거는 소방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국어 영어 한국사가 양도 적고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영어는 60점 정도 나오는데 결국 영어 싸움이죠. 자, 제가 독해가 약해서 미라클 구분 독해를 다시 해독하고 있고 이건 나쁘지 않아요. 독해가 약하신 분들은 일단 구분 독해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 이걸 하는 건데요. 리라클 구분 독해 다시 해독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해독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세세히 해석해보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잖아요. 그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 이유는 리라클 구분 독해 말고도 막 유형의 독해 풀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연도별 기출이나 또는 뭐 동형 모의사 풀 때도 독해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해주세요. 독해 노트에 따로. 그 이유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 보통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문장들 따로 정리해 놓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독해 노트에 정리를 해놓으면 앞으로 내 리라클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리라클에 나와 있는 뭐 문장들 따로 필기는 지울 필요 없고요. 세세히 해석하면서 독해 노트에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자의 스토리 매일 2문제씩 문제 푸는데 2문제 너무 적어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2문제 푸는 건가요? 시간이 없으면요, 저는 생각했을 때 리라클 구문 독해 좀 줄이셔도 되고요. 만약 어려워서 2문제 푸는 거는 난이도를 좀 낮추세요. 자이스 독해가 기본이 고등학교 1학년, 완성이 고등학교 2학년, 실전 고3인데 소방 영어 독해는 쉽기 때문에 뭐 기본이나 완성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쉬운 교재를 선택해가지고 한 10문제를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은 보통 한 11지문 정도가 독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적습니다.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끊어가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할 게 이 연습을 해야 될 거는 자이스토리가 아니에요. 리라클 구문 독해예요. 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구문 독해는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처럼 막 끊어 읽기 해서 문장 구조 분석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형배 독해는 자이스토리 독해는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용 파악을 해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자이스토리 독해에서 문장 구조 분석 따지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요, 문제 못 풀어요. 문장 구조 따지게 되면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법적 따지기만 하거든요. 그거는 구분 독해에서 해주세요. 나누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형을 독해서 해야 하는 연습은 뭐냐면요, 첫 번째,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보통 만약 자이스토리 푼다고 하면요, 저는 약간 양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양을 늘리시되 하루에 한 10지문 정도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못 풀면은 풀 수 있는 범위까지만. 근데 보통 이제 어려운 유형이 빈칸 완성하고 그리고 뭐 순서 찾기 그리고 문장 삽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매일 푸세요. 조금씩 매일.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루는 뭐 일지 불일지, 그다음 다음 날은 뭐 주제 제목, 뭐 그 다음 날은 뭐 요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저는 풀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왜 2문제를 푸는 게 지금 어려서 2문제를 푸는 건지 아니면 리라클 구문 독해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2문제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구문 독해 줄이시고 그래도 자이스토리 좀 늘리세요. 왜?
일단은 좀 많이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독해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독해 유형을 접근 독해 하실 때 독해 하실 때 절대 속독하지 마세요. 우리 수험생들이 막 독해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막 유형을 독해 풀 때 빨리 풀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잘하시는 분들이죠. 잘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풀어도 내용 파악이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수방직 수험생들은요, 독해를 빨리 읽잖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그냥 어설프게 간독해를 해요. 내용 파악 다 놓칩니다. 그게 아니라 천천히 내용 파악하시면서 그냥 푸세요. 내용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 할게요. 그럼 그 문장 오래 잡지 마세요. 시간 뺄게요. 오래 잡아도 해석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야 합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수험생들이 독해를 하실 때요, 원어민이 아니까 당연히 내용 다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나 독해하면서 키워드는 계속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은 바로 다 보지 마시고요, 일단 읽고 넘어가되 대신에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의 중심 내용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추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실전에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그 전에 먼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아까 말했죠. 구문 독해도 마찬가지로 독해 노트에 마찬가지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우리 수험생들 독해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죠. 독해 문장이 술술술 잘 읽힙니다. 이거는 영어 강사로서는 수험생들이 잘 아시는 문장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종종 독해 해석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첫 번째, 해석이 안 되거나, 두 번째, 해석을 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거나, 세 번째, 아예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평상시에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을 때 그걸 체크하지부터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시험에서 아주 독해 문제에서 나와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풀고 나서는 이런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에 따로 옮겨 적으셔가지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구문 독해는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하자고 했죠. 이거는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지만 유형의 독해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문장 구조 분석을 잘 못하시는 수험생들이 독해하는데 막 문장 구조 분석 따지잖아요. 그러면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무부처도 따지고만 있어요. 그게 아니라 독해는 우리 1차적인 취지는 뭐냐면요, 해석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추해가지고 맞추는 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풀고 나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독해 노트에다. 어느 정도 문장 구조 분석 돼 있고 구문 돼 있고 독해형 어휘 돼 있으면 독해 푸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답의 근거 찾기에서도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답을 근거 찾는다,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정답은 왜 정답이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자, 정답의 근거는 분명히 지문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재진술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오답은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때 그걸 피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근데 종종 수험생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자신이 선택하는 게 계속 오답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해석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겠지만 종종 강의 경험상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신 수험생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찍는 보기 안에 다 정답을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주관적인 생각을 다 최대한 배제해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고요, 지문 안에서만 순서의 근거를 찾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형 어휘입니다. 독해를 푸시면서 모르는 독해형 어휘들은 독해형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휘들 정리해 두시면은 여러분 독해할 때 상당히 편하다는 거예요. 자주 쓰이거든요. 근데 이 독해형 어휘 노트는 여러분들 사실 볼 시간이 많지가 않죠. 여러분 평상시 공문 어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투리 시간 보세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도 보시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 바뀐다고 하죠. 좀 더 보고 싶으면은 타과목할 때도 앞에 5분씩만 넣으세요. 그러면 하루에 최대한 60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해형 어휘 노트는 눈으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유문 독해에서 속독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 선생님 속독 안 하면 나중에 속독 안 되면 어떡하죠?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어휘 공부하고 계시죠, 문법 공부하고 계시죠, 문법에서도 또 독해를 위한 문법도 많이 있잖아요. 또 구문도 공부하니까 문장 구조부터 또 쉽게 끊어읽기 구문 연습도 하는 거고, 또 유형을 접근하는 연습으로 매일 독해 푸시고, 그리고 유추하고 답의 근거 찾고,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면 당연히 독해를 빠르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실전 시험에서 속독으로 읽으면서 내용 파악이 되는 거죠. 근데 소방직 수험생들이 시험 상황이 뭐냐면 계속 독해를 인강을 듣고 있어요. 강사의 쇼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험 나가서 여러분 진짜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강을 듣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편하게 강의 들으니까, 아, 나 이거 끝나면 잘하겠지. 두 번째, 인강을 듣는 걸로 인해서 순 영어 공부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직접 풀어봐야 돼요. 영어는 다른 것과 다르게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직접 풀어보는 게 적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많은 수험생 수험생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다들 앞부분 기초 과정이 많이 부족한데 계속 어려운 과정 듣고 있어요. 다들 테스트를 해보면은 앞에 빠진 과정이 많거든요. 제대로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다들 지금 어려운 문제풀이 듣고 있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소방 영어가 사실 제일 쉬워요. 경찰 공무원보다요. 그래서 단기별로 연습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9점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푸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설이 잘 나와 있으면 직접 풀고 빨리빨리 틀려도 괜찮아요. 약점 체크하면 되니까. 직접 한 것이 끝내야죠. 계속 인간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영어 과목이 인강을 봐가지고 점수 잘 나올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럼 누가 못 나오세요? 다들 다 풀패스 1년짜리 다 듣고 있는데. 대다수의 소방직 수험생들이 영어가 안 돼서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인강에 의존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풀어본 게 별로 많지 않고 자신이 약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좀만 어렵게 나오면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직 수험생들은요, 만약 시험이 지금 언제 볼지는 모르지만, 남성 소방직 수험생들은 소방직 강사분들의 영어 모의고사는 어렵고요, 그냥 기출을 푸세요. 2개월 남겨놓고 시대고시 출판사에 나온 기출이 답이다, 요 소방 영어 표현 있거든요. 요거 푸시고요. 아,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또 나와요, 주제 포인트가. 그리고 나머지 한 달 동안은 경찰 영어 푸세요. 경찰 영어가 좀 더 어려우니까. 공무원 영어까지는 너무 어렵고 경찰 영어 정도만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성 소방직 수험생들은 워낙 떡게 뽑고 컷이 높으니까 한 3개월 전에 시대고시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 편 소방 영어 편 푸시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남겨놓고는 시대고시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편. 여성 소방직 수험생들은 공무원 영어편 풀게요. 시대고시 기출이 답이다. 만약 남성 소방직 수험생들도 시간 좀 늘어나가지고 지금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은 공무원 영어 푸세요. 어렵다는 거 전제하고요. 소방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는 난잡하고 어려워요. 그냥 기출을 푸세요. 저도 기출은 반복이 됩니다. 기출을 푸실 때는요, 20문제 연도별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유형별 기출 푸시면 안 돼요. 다른 건 유형별 기출이 좋지만, 죄송합니다, 단원별 기출이 좋지만, 영어는 유형별 기출이 아니라 연도별 기출, 시행착오별로 푸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20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합프로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10문제 시험 아니에요. 20문제예요. 아예 달라요. 시간 배분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자,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은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을 먼저 푸셔야 돼요. 얘들이 암기 파트니까. 이거를 풀고 독해 들어가셔야 합니다. 괜히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풀면요, 만약에 앞에 독해가 나왔어요. 근데 독해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 독해에서 시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시간 확보하려면요, 암기 파트인 어휘, 생활영어, 문법을 먼저 푸셔야 합니다. 암기 파트는 여러분들이 알면 빨리 풀면 되고, 모르면 넘어가면 되거든요. 시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어휘, 생활영어, 문법을 풀면서 만약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럼 찾지 마시고요,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아까 말했죠, 괜히 어려운 문제 찾고 있으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 못 풉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죠. 해석 안 되는 문제 나온다? 오래 잡지 마시고요. 앞뒤 문맥을 유추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형의 독해는 천천히 푸셔야 돼요. 내용 파악하시면서. 기출 푸는 이유는 물론 점수는 잘 안 나오실 때도 있을 거예요. 소방 영어 기출은 그래도 좀 쉬운데 경찰과 공무원 영어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찰 영어랑 공무원 영어편 기출 풀면요, 소방 영어가 암만 어렵게 나와도 쉬워요. 저희 학교 쓰는 데는 다 그렇게 학교시켰거든요. 그래서 풀고 나서 리뷰가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영어는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기출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런 선생님들 문제점은 뭐냐면 연도별 기출 강의가 없어요. 영어는 똑같이 나와요. 해볼까요? 자, 어휘 생활영어 나왔던 표현 계속 나옵니다. 기출 풀면서요, 어휘랑 생활영어에 나왔던 단어들, 표현들 다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보기양에 나온 단어들도 다 정리하세요. 어디에? 독해용 어휘 노트에. 즉 독해용 어휘 노트는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도 정리하시고요. 기출 푸시면서 어휘 생활영어에서 나왔던 단어, 생활영어, 그리고 보기에 나왔던 단어, 생활영어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문법이요. 자, 소방 영어 연도별 기출 푸시면서 문법 출제 포인트 잘 정리하세요. 그럼 별로 포인트가 많지 않잖아요. 그거랑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법 이론서 또는 포인트 교재 꾸준히 봐주세요. 아, 선생님, 그냥 소방직렬에 나오는 문법 보면 안 되나요? 아니요. 거기서 많이 벗어나서 공무원 포인트에서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문법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는 계속 보는 겁니다. 대신에 소방 영어 기출 푸시면서 소방 영어 문법에 나왔던 포인트 다 정리하셔가지고 줄이시되, 혹시 모르니까 문법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도 같이 보자. 자, 그 다음에 독해는요, 풀고 나서 아까 말했죠,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정답의 근거, 오답에 내가 지금 오답 포인트를 피하는 거,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옮겨놔서 거기서 문장구조 분석을 하자. 중요한 건 풀 때는 너무 문장구조 분석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요, 독해용 어휘예요.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장구조 분석할 수 있고 구문을 볼 수 있으면 남은 건 이제 어휘 싸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시험에 나오는 독해용 어휘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즉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 생활영어 계속 꾸준히 암기해 주시고요. 문법, 이론서 또는 포인트 교재, 그리고 단원별 문제집만 풀면 됩니다. 소방은 랜덤 풀 필요 없어요. 막 어려운 말 랜덤 문제집 푸지 마세요. 여러분 공무원 아니에요. 소방 영어에서 문법은 쉬운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아까 말했듯이 연도별 기출을 푸시고요. 연도별 기출을 안 풀 때는 그때는 유형의 독해를 푸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 시간이 좀 있다, 그런 분들은 유형의 독해를 좀 먼저 푸시고 그 다음 연도별 기출을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 시간 배분하는 연습하시고 연도별 기출은요 1시간 반 정도 리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방학과 소방관계 법규. 자, 기본소를 1회독 돌린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풀었었고 동영에서 점수가 5, 60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저게 뭐가 문제냐면요, 기출도 지금 안 된 거예요. 지금 동영 풀지 마세요. 자, 소방학과 소방관계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기본서 보고 기출, 해도 여러 해독 하시면서 단원별로 출제 범위 보시고 보기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 보셔가지고 아는 것은 삭제하시고 모르는 건 도표 표시하고 나중에 암기하시면 되고 해설 기본서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해독해 주시면서, 그리고 지금 압축 강의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뭐 정리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계속 기출 보시고요. 또 막판에 이제 모의고사 보는 거죠. 동영 모의사. 근데 지금 동영 모의사 보지 마세요. 지금 뭐 아직 해독도가 제대로 안 됐는데 점수 당연히 안 나오죠. 오늘도 뭐 아는 게 있어야지 풀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기출 해독, 압축 강의를 볼 거면 빠르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기출 해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있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동영 모의사 푸시면서 기출 계속 삭제 작업하시고, 그리고 압축 강의 암기하시면 되겠죠. 압축 강의 어떤거 암기. 특히 이 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기출입니다. 기출. 자, 복습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 복습은 한 단어 끝났다 해서 복습하지 마시고요. 일단 모든 단어 다 끝내고 다시 돌아가죠. 해독이 복습을 했죠. 그리고 다 돌린 후 문제를 다시 해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과 소방관계 법규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지금 계속 볼게요. 제가 순수 공부 시간 한 10시간 정도로 계획표를 짜서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영단어 보고 영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문법이 들어가네요. 국어. 자, 국어가 문법 2시간, 뭐 비문학 1시간, 문학 1시간. 그리고 조금씩 공부 시간이 넘어갈 때가 있어 여유분 40분을 비워놓습니다. 자, 이거 좀 이런 줄 알려드릴게요. 저는 플래너를 보통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공부할 때 플래너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수험생들이 플래너 안 쓰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그거 못 지키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자, 플래너 왜 쓰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5과목 공부하잖아요. 하루에 3과목 공부하기 좀 추천드리거든요. 오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적은 거 보니까 뭐 수방학, 하루는 수방학, 뭐 하루는 수방학 이렇게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후에는 만약에 지금 뭐 국어랑, 저는 임의적으로 뭐 한국사로 할게요. 저녁에 뭐 영어로 한다고 할게요. 영어는 매일매일 할 거예요. 나머지 과목은 이틀에 한 번 콩쿠르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그날 할 양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는 뭐 수방학 기출 뭐한 1강부터 3강까지 볼 예정이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 국어, 막 문법은 뭐뭐 하고, 그리고 막 문학, 비문학은 뭐 어디 하겠다. 적으시고요. 한자 성어는 뭐 한 15분 정도 되겠다. 저녁에는 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는 어휘는 뭐뭐 하고, 문법은 어디까지 하고, 그냥 예입니다. 그냥. 그리고 뭐 기출은 오늘 연립 기출 몇 문제 풀겠다. 자, 이렇게 적으시대요. 플래너 적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많이 3과목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100% 밀려요. 그래서 양으로 적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끌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한 뭐 3시간 30분, 오후에도 대략 3시간 30분. 왜 시간을 끄냐면요, 양으로 하면은 특정 파트가 어렵거나 특정 파트 양이 많으면 다 못 끝내요. 근데 막 수험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끝내려고 해요. 그럼 문제 뭐냐면 시간이 초과가 돼요. 그래서 뒤는 과목 못합니다. 그래서 몇몇 과목은 밀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플래너 적는 이유는요,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뭘 덜했냐, 미비가 되었냐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주말에 보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려드리면요, 시간으로 정해놓고 끊으세요. 다 했으면 동그라미, 하다 말았으면 세모, 안 했으면 S. 그럼 그 주에 동그라미 세모는 괜찮은데 S가 최대한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주에 미비가 된 과목을 주말에 약간 좀 보완해 주세요. 그래서 플랜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절대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시키기 편합니다. 플랜을 적으셔야지 뭘 못했는지 알 수 있고, 그거를 주말에 보완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7시부터 10시까지 리라크 통문자 2시간, 제스토리 40분. 저는 생각했을 때 문법 매일 2문제, 통문장을 좀 줄이시고요, 자스토리 좀 더 늘리세요. 어차피 리라크 통문장은 독해 잘하기 위해서 부분 독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스토리는 유형별로 계속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는 기출해도 계속 하시면서 하프보다는 일단은 기출 위주로 좀 많이 푸시고요. 막판에 동형 모사 이제 하프를 푸시고요. 자, 그리고 하루는 영어까지만 하고 집에 가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다시 짜보려고 하는데 꼭 하루에 4과목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4과목 너무 많고요. 3과목으로 하세요. 대신에 평일날 부족한 부분은 주말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